JTBC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 전 대표의 민주당은 개헌에 적극 동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헌이 어렵긴 합니다. 권위주의 종식과 대통령 직선제를 가져왔던 1987년 개헌과 같은 전면적인 개헌은 시간상으로 보나 내용상으로 보나 이번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전문에 5.18 정신 계승을 넣는 문제에서부터 격돌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껏 여러 차례 개헌이 시도됐지만 불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겐 개헌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방식은 미국 수정 헌법처럼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87년 체제의 낡은 권력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대로인 것은 당파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 개헌 동시 투표 방식은 비록 우 의장이 이재명 측 눈치를 보다가 어제 깃털처럼 가볍게 자신이 제안을 철회하긴 했습니다마는 매우 적절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대선 1인 6월 3일까지 시간이 촉박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권력구조 문제에 국한한다면 여야 합의 도출이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할 것이 예상됩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다른 선거와 선거 주기를 맞추기 한다든가 대통령 권한 조정 등과 같은 부분에서 이미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왔습니다. 문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우 의장이 제안했던 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 의장이 끝내 철회했지만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당대표일 때의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 통째로 파괴한 헌정질서를 국민의힘으로 간신히 복구 중이라면서 민주주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헌이 내란을 덮으려는 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개헌 모임엔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헌은 후진적인 권력 구조를 뜯어 고쳐서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지 어떤 특정 정파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헌 추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내란 혐의 규명에 배치되는 사안도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파문됐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수사는 훨씬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째서 개헌 논의에 방해가 된단 말입니까? 이거야말로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 전 대표는 여기에 개헌의 장애물로 국민투표법을 지적한 모양입니다. 국민투표법에 사전투표제도가 없어서 대선과 동시에 실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권자들은 사전선거야말로 부정선거의 원흉이라고 믿는 판에 국민투표 제도에도 사전투표제를 만든다면 부정선거를 획책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더하게 할지 모릅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도 5.18 정신이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는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사실상 개헌을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자기 대통령이 근접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이 전 대표로서는 개인이 대선 구도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아직도 입만 열면 내란 종식을 말하며 개헌보다도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식입니다. 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거리낌 없이 해야 됩니다. 마치 민주당의 장기 집권이 내란 종식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2.3 계엄이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때문만이라는 말입니까?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문에서 무엇라고 했습니까?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서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60%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거대 정당답게 조기 대선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멀리 보고 개헌에 앞장서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극을 정권마다 되풀이하는 한국 정치를 87년 체제의 헌법에서 구출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란 종식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각 정당의 후보들이 출마와 동시에 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 주요 판단 기준이 되게 해야 합니다. 후보 중에는 개헌을 약속한다며 방법은 대선 후 공약대로 개헌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한두 번 속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집권하면 공약은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 대표를 포함한 모든 대선 주자들은 출마 선언과 동시에 개헌의 방향과 추진 시기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밝혀서 유권자들이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을 또 곰곰이 이를 체크해뒀다가 그렇지 못한 후보는 절대 선택해선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